2024년 2월 9일 메디온테크 지식을 심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저희 병원 수술복을 입고 왔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일까? 뭐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간호사 같기도 하고 간호조무사 같기도 하고 뭐지?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저는 머리 심는 의사입니다. 모발이식 하고 있고요. 저희 메디언 토크 채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또 같이 하는 멤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똑똑고비 같은 우리 윤기범 원장님. 안녕하세요. 윤기범 원장이고요. 지식을 주로 성형하고 흡입해서 이식하는 역할을 주로 오늘 AI에 대한 주제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코멘트하고 몇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그 한정원 기자님이 오늘도 역시 미국인가요? 네, 뭐 2월 달 중순까지는 제가 미국에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소개받은 한정훈이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기자, 주로 미디어 전문 기자를 오래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 메디컬 이쪽하고 접목해서 뭐 어떻게 좀 이런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제 잘 소개시켜 드릴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최신 정보를 따끈하게 전달하는 한정훈입니다. 예. 예, 멋집니다. 예, 저희가 저희 세 명이서 진행하고 있는 메디온테크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과했돈이 생겼어요. 남는 돈이 생겼는데 와이프 몰래 적금 탄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크게 한번 불려보고 싶어요. 이 신문 같은 거 경제 기사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메디칼 기업들이 좋다던데 여기다 투자할까? 뭐 잘 모르는 분야 같아요. 요즘 또 그래도 테크 기업이 아무래도 뭐 같이 성장 주니까 테크 기업에 투자할까? 어디다 할까 궁금하다 그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마치 중국집 가서 야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때 만든 게 뭐예요? 짬짜면 아닙니까? 저희 메디온 테크는 바로 짬짜면입니다. 메디칼과 테크의 접점에 서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찾아보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현실 생활에 적용 가능한지를 하나씩 파헤쳐보는 업계 동향도 같이 알아보는 채널이 저희 메디온 테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봤을 때 그 챗 뭐 그런 거 있잖아요. GPT인가 뭐 GIT인가 그런 거 있죠. 그게 일종의 또 AI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우리 메디온 테크 이 관련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뭐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오픈 AI 예,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쪽 기능이나 뭐 이런 기술들이 좀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AI는 뭐 많이 아시잖아요. 뭐 여러 군데 지금 다 적용돼 있고, 근데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오픈 이제 사실 챗하는 그런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은 물어보면 답하고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물어봤던 수준하고는 전혀 완전 다른 수준의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람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human lik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채팅할 때.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실 답하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고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공개됐는데 그때 이게 좀 공개되고 나서 사실 사람들이 성능을 써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가 하면 실제 많은 어떤 작업 현장들을 이제 교 교체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그래서 가장 긴장한 업체가 세 군데 있었는데 업종이. 하나 교육 업종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이제 언론, 저널리즘 그리고 사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의료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료가 뭐 두 분은 인제 의사분이시지만 상당 부분 사실 뭐 대면 진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상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뭐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사실 인터넷에서 막 그런 거 검색해서 와 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그 수준이면 사실 의사 어떤 상담도 대체할 정도의 수준에 사실 올라섰다는 이야기 있고 실제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사실 기존의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사실 검색자의 의도보다는 일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결과 값을 제공해요. 그래서 같은 거를 여러 번 해도 쪼끔 더 고도화되긴 하지만 예전에 검색했던 그대로 또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걸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음. 의도를 점점 더 파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진짜 그냥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말라고 하지만 챗GPT하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고 과거에 나온 데이터면 거의 완벽하게 사실 짓을 재현해서 사실 뭐 의료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게 상당히 좀 위협적인 실제 미국에서는 뭐 그런 식의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면 괜찮겠는데 지금 구글도 엊그저께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드라고 네. 해서 MS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시장을 좀 전문가 시장을 바꿔놓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요거 간단하게 그러면은 저 PT를 띄우면서 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인제 벌어지는 미국의 현상들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까 지금 한종훈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동안에 네네.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영역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방대한 서치라고 그래서 구글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검색 엔진을 오픈 AI에서 같이 협력한 MS에서 협력한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계, 언론계, 뭐 의료계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저장하는 보고를 검색하는 대화형 엔진으로 해서 사람같이 대답을 해 주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일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듣고 메디칼에는 아마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추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윤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CES 때에서도 사실 이 AI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게 임상적인 측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담까지 이렇게 전체 의료 과정들을 AI가 대체해 가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음.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조금 소개된 소식인데요. 일단 네, AI가 봤어요, 미국 신문에. 예. 의사심을 통과했다는 거랑 그리고 야, 인제 나도 이거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거 옛날에 본과 3 학년 네네. 때 이거 시험 치러 갔었어요, 홍콩에. 미국 의사 되신 분. 그렇구나. 예, 예. 시험 치러 갔는데 그때 그 공항에서 출국할 때 소매치기 당해 가지고 지갑을. 그 수험표를 분실했어요. 그래 또 가지고 얘기했다. 비행기표는 있겠다. 수험표가 없어 가지고 그냥 홍콩 가 가지고 3 박 4일 관광하고 왔거든요. 안 보길 집에는 잘했네요. 예, 집에는 부실을 몰라. 잘하면 이게 시험 치고 온 줄 알아. 떨어진 줄 알았지. 이게 갑자기 교육에 시작해서 사회부 기사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야, 얘가 일단은 붙었구나. 나 대신 붙었네. 예. 예.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마 쪼끔 나중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이 3차 시험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 2, 3 차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말씀드린 지금 챗GPT가 지금 있고 그리고 구글의 바드가 지금 이렇게 양대에서 그래서 구글이 나오겠는데 지금 구글이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예요. 검색 기능이 아무리 챗GPT가 많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이게 최근에 뭐 그 연구소가 하나 이제 챗GPT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 결과는 뭐 사실 모두 3차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일단은 미국은 인제 그 뭐 처음에 예과에서 본과 넘어가면서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주로 본과 졸업하는 학생들이 보고 나중에 인제 실제로 전문의 과정으로 이렇게 스텝 1, 2, 3 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국도 비슷할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스텝 1 하고 스텝 2는 상당히 높은 점수로 통과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한국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웠던 지식들을 많이 이제 그 적용시키는 거라 사실 이 암기는 뭐 저희가 머신한테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첫 예과 때 배웠던 거 그리고 임상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들 그래서 좀 높고 근데 인제 환자 관리에 대해서 인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데 어떤 지식이 적용된 부분들은 사실 통과하긴 했는데 쪼끔 인제 합격점 겨우 넘는 60점 정도 넘는 겨우. 수준으로 지금 통과를 했는데 음. 어쨌든 이게 이거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보셨던 연구센터에서 그럼 이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마 피어 리뷰, 동료 리뷰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챗GPT는 지금 시험을 여러 개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보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 수능도 봤죠. 그것도 아. 보고 그리고 저 미국의 NBA 코스도 이제 와튼 스쿨도 합격을 했어요.
변호사 아. 시험도 예. 합격하는 예.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하는 그 영재 모든 고시 보통이 아니네. 합격하는 네.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뭐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인제 그 안시브 헬스라는 업체 제가 뽑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여기서 예 이 업체에서 이제 실험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뽑아 봤고요. 그래서 근데 와. 이제 이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의학적 판단까지 가능한 이유는 사실 이 오픈형 AI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차이가 만약에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면 뭘 추천해 주라면 그냥 기존에 사람들이 올라갔던 걸 보여주는 고 일종의 머신러닝을 좀 보여주지만 이거는 진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맞춰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스케줄 짜 달라 그러면 스케줄 짜 주고 그리고 앞에 명령을 반복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의대 시험 같은 거 여러 개 상황을 주어 줘도 웬만한 케이스들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질문의 첫 번째 질문 큰 질문부터 작은 질문까지 맞아요. 맥락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질문한 질문을 만약에 약을 먹었다면 그 약을 먹었으면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 약을 썼을 때 부작용 이외에 다른 게 뭐 있어? 물어보면 그 약을 언급하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답을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예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제 챗GPT 써 봤는데 예를 들어 제 이름을 그러니까 한국말로 검색하면 한국말로 나오는데 영어로 검색하면 제 정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 얼마 전에 실제로 물어봤어요. 한정훈 이제 영어로 이제 "너 아니?" 그러니까 "아 나 개별 사람 잘 몰라." 그러더라고. 오. 근데 그러면 "쪼금 더 팁을 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너 JTBC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이 뭐 그럼 뭐 이렇게 쭉 인제 그다음에 계속 연관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춰 가요. 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사실 적용된 사례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데 쪼끔 최근에 특이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그 LAFC 인제 우리가 축구단이죠.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그 지난해 인제 MLS라고 해서 미국 우리나라 인제 K리그 같은 그런 코리안 리그에서 1 등한 인제 축구단이고요. 그러니까 LA 쪽 남미 쪽 분들이 많으니까 인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데 계속 기존에부터 이 기술들을 소위 말해서 의학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많이 적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LA가 좀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AI를 인제 선수들 부상 방지에 인제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뭐 의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뭐 기존에 환자들이나 선수들 사실 유전 데이터를 뭐 가지고 뭐 병을 이제 분석하거나 과거 이력을 사실 분석하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생체 데이터랑 특정한 생체 데이터랑 AI를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런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선수들은 이제 뛸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면봉으로 이렇게 자기 유전자 채취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센서를 달고 이제 뛰니까 그걸 이제 자기 생체 데이터 접목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언제 그러면 부상이 날 수도 있어. 조심해." 이렇게 예측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부상 방지에 대해서 AI를 쓰고 근데 인제 이게 생체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인제 선수들이 인제 제일 신경 썼던 게 아무래도 자기 생체 데이터가 다른 구단에 넘어가다 보면 '아 이 친구는 지금 심장이 인제 겉으로 안 보이지만 약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 음. 때문에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AI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메디컬에서는 또 동시에 개인 이제 정보 보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 작업이 음. 이 엄청 또 커지고 있죠, 시장이 같이 공동으로. 음. 그리고 3 개예요. 웨어러블 디텍터 그러니까 건강 측정 기기, 음. AI 그리고 이 데이터 보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새롭게 사실 발전한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지금 2023 에도 웨어러블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터치라고 해서 그런 기계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되게 적은 비용으로 자기 뭐 혈당이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웨어러블은. 그래서 그리고 인제 의사들 처방이 필요 없는 이제 측정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네. 그
일단은 제가 간단히 시켜 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AI가 좀 더 많은 시장을 바꿀 것 같고 저희도 아마 이런 주제로 또 계속 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야 그럼 이 친구가 계속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딥러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학습.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뉴런을 연결하듯이 또 알아내고 또 질문하고 또 알아내고 조합하고 또 알아내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화해서 그거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문구로 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 똑똑하네. 옛날에 우리 챗봇 같은 거 쓰면 막 동문서 답하고 이랬잖아요. 그쵸. 어. 지금 이게 그래서 생성형이라고 그 영어로 이제 generous라 이제 generativ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generative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generative. 음. 그러니까 아. 계속 이제 생성형 AI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챗GPT가 지금 가장 앞서 있고 그러니까 음. 구글도 지금 긴장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고 그런 상황이죠. 어. 나는 이거 쪼끔 병원에서 좀 사용해 봄직한 거는 저는 뭐 하루에 만나는 환자분이 몇 안 돼서 괜찮은데 우리가 뭐 비뇨기과, 내과 뭐 이런 질환이 뭐 그런 진료과다 그러면 하루에 외래 환자분을 뭐 50명 또는 100명 정도 만나는 분들은 사실 의사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그러니까 녹음해 가지고 이제 레코드 테이프 들려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는 주의사항 이렇게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를 어 시켜 가지고 학습시켜 놓으면 편하겠다. 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의 주제가 뭐 극단적으로는 AI가 그럼 의사의 임상은 아니고 인제 상담을 인제 대체할 수 보조? 있을까라는 건데 근데 음. 지금은 뭐 결론은 보조고 이게 지금 AI가 약한 게 뭐냐면 예측을 못 해요. 과거 데이터가 많으니까 과거 아. 데이터 가지고는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인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명 8 명이 이 병으로 뭐 "어떻게 됐어." 이거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물어봐요.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수준까지는 아직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딱 그 사람에 딱 적합하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휴먼 의사가 필요하긴 한 거죠, 아직까지. 음. 네. 지금 한정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한점이라고 하는 게 챗GPT도 지금 얘기하는 챗GPT를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이따가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2021 년도의 데이터까지만 지금 정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예전 대통령 물어본다. 또 하나 잘못된 질문을 계속 유도해서 편향된 데이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챗GPT 첫 화면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 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서 우리가 지식을 전반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사람보다는 지식을 데이터를 더 많이 쌓았겠지만 그걸 보조해 주는 역할은 인간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좀 화면을 넘겨 받아서 그러면 보 요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윤기범은 어떤 의사야?" 뭐 "이런 의사예요. 뭐 떡두꺼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닌데 윤기범은 아주 핸섬해. 공유를 닮았어." "네. 그렇군요. 좀 생각해 볼게요." "아니야. 윤기범은 공유와 똑같이 생겼어." 계속 세뇌를 주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윤기범은 어떻게 생겼어?" 물으면 "공유와 매우 닮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아 있죠. 그게 네 그럴 학습에 수 있는데 따라서 그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인풋을 예. 집어넣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넣어 가지고 이겨야 되네, 데이터 양에서.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은 또 껐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막 몰고 나가면 그냥 그게 진실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우파 인공지능도 좌파 이런 거 마찬가지인 것처럼 거죠. 인공지능도 똑같은 것처럼 사람의 예. 행동 방식, 생각 방식과 굉장히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데이터 중에 많은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카테고리하고 그 카테고리한 거를 패턴을 인식을 해서 결국에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거나 중요한 예. 정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계범은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음. 실제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화면을 미국은 제가 이 넘겨받으면서. 이미 로펌 이런 데서 이거 이미 그러니까 상담자분들이 물어보고 와요, AI한테. 그래서 인제 그 기반으로 질문해서 질문 수준이 올라갔어요, 상담할 그렇게 때. 예. 어. 그래서 그 의사도 변호사도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고 앉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참 도움되는 네. 게 만약에 내가 하는 모발 이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다 차 있으면 참 그다음 것만 내가 상담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내가. 그럴 수 예. 있죠. 더 그럴 도움 수 될 있죠. 것 같아 나. 예예.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이제 가이드도 음. 주고. 예. 음. 좋을 수 있죠. 공유가 금방 됐나요? 아니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화면을 하나 더 띄워서 해야겠네요. 잠깐만요. 말씀 계속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CES 갔을 때도 사실 AI 이런 자동 텍스트 이제 기업이랑 뭐 이런 글 써주는 AI 회사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 같은 데도 AI가 뭐 아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뭐 카피 문구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겠다 인제 진짜. 뭐 소비자들이 인제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분들이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글을 이제 직업적으로 안 쓰시는 분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제 팁을 줄 수도 있죠. 예. 화면을 어.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화면 나왔어요. 네. 이게 인제 오픈 오픈 AI. AI 요즘에 제일 핫한 오픈AI.com 챗GPT 쓰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일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클릭을 했는데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요거를 제가 로그인해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정보를 다 보여주신 건가요? 뭐 네 개인 로그인해서 정보를 다 하는 거 네. 제가 다 네. 지우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들어주시네. 예. 네. 이건 지금 리퀘스트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와 뭐 예. 엄청 아 몰렸나 보네. 예 현재 지금 오픈AI 이거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하루에 접속자가 뭐 한 1,000,000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거 야. 비용을 받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몰리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예. 정보들이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려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의 항목은 아마 저희 이외에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그래서 요걸 약간 우회해서 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를 요즘은 인제 그 챗GPT 같은 경우에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서드 파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연구하는 거라서 제 그 친한 동료가 요거를 좀 앱을 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걸로 그냥 그 엔진을 이용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 뭐 먼저 그걸 해 음. 볼까요? 오픈 지금 AI 저기 엔진을 이용해서 그 한국 네네네. 버전을 만드셨다고요? 지금 챗GPT 이전에 나오는 게 예예. GPT-3라는 버전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GPT-3 있었죠. 예. 예예예. 그래서 그걸로? 거기다가 이제 예. 아. 모발 이식 의원 이렇게 해 볼까요? 안 그래도 구글은 아마 그거를 오픈형으로 내놓긴 할 텐데 이게 음. 장기적으로는 챗GPT도 이걸 API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개발했을 때 뭐 그런 구글 맵을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소스를 공개해야 쓸 수 있는 건데 API를 유료화한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네. 핵심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상보 네네. 모발 의식 의원 치면은 이제 거기 나오겠죠. 뭐 하는 음. 사람인지 나오겠죠. 예. 이거 이게 지금 현재 그 오픈 AI는 영어만 지원하죠? 아니 아니요. 그렇진 한글 않습니다. 됩니다. 예. 한글도 네. 지원하고. 예. 여기 나오네요. 지금 저기 음. 한성모 원장님 소개됩니다. 네. 한성모 아 원장님은 이게 어 간주된다고. 예. 음. 간주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은 그냥 맞다고 정확하게 이 거의 뭐 잘못됐네. 정확하네. 수정을 거의 해야지. 뭐 이게 맞다고 부천이는 전문가라고. 그런 거는 최고 맞아요. 전문가라고 이게. 근데 최고 없는 데이터 전문가 중 한 명 그러니까. 맞지? 예. 맞고 맞죠. 수천 그림 명을 내가 그 지옥에서 건져내었지. 맞구만. 오픈AI 이 친구가 만든 것 중에 그림 데이터도 같이 해서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에 예. 연결을 해 놨거든요. 혹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뒤 배경이 뭐 어떻게 해 볼까요? 풍경이 멋있는 풍경에 뭐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어. 그러니까 아마 이 검색을 예를 들어서 뭐 화성에 살고 있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막 어. 이렇게 해 줘야 그림을 그려요. 이게 달리라고 이것도 오픈 AI가 네. 만든 건데 달리라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네네네. 그러니까 화성에 이런 강아지가 살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다리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에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블루밍턴이라는 데 시골이에요. 근데 내가 야 블루밍턴의 개는 뭐지? 그냥 이게 뭐 검색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블루밍턴에 사실 유일하게 유명한 게 인디아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블루밍턴 전부 인디아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인디아나 대학 안에 있는 개 한 마리 다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네. 그러니까 최고 상징 이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화성 모습이잖아요. 뒤에 이렇게 뭐 네. 화성 분화구가 있고 여기 네. 강아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리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지금 SF 영화 만들 때 있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의사가 똑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창작력이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야 그럼 지금까지 안 나왔던 SF 안 나왔던 괴물을 좀 그려줄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려. 그리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디벨로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저작권이스트들도 지금 막 연계해 있어요 지금. 저작권. 예. 네. 지금 이게 제가 키워드 준 거 남극에 사는 예쁜 여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얘 AI 기준으로는 예쁜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예,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링크된 그 엔진을 써서 쓴 내용인데 챗GPT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창의적인 질문을 해도 창의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야 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정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의료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원문에 대한 논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소개해 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화면도 좀 보이시나요? 네네. 네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메디QA라고 USML이라고 미국 의사고시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17% 이상이 좋아져서 67.6%를 맞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요런 테스트를 다 거쳐서 메디컬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요렇게 지금 매년 이제 상향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본 내용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을 키우는 게 좋겠죠? 여기 보면 스킨 그 빨간색이 변한 거를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봉화지겸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습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의사한테 원인을 찾기 위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답니다. 대답이 나온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심바스타틴이라고 콜레스테롤을 먹는 것을 왜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이것은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위해서고 전형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는 거고 이래서 요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파린 먹으면 우리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건데 그걸 쪼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쪼개 먹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반인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메디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질문과 답변을 쓸 때 의사의 보조 도구로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 거죠. 대다수는 정확할 수 있지만 이 중에 문자라도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잘못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책임적인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뭐 법적인 문제도 사실 동반할 수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도 의료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증의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게 지금 얘기한 데이터 중에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이해를 하는 걸 보면 요거는 예전에 썼던 플랜팜이라고 하는 거고 메디팜이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임상 의사들이 쓴 내용인데 정확한 이해를 했을 때 거의 수준이 비슷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랑 똑같네요. 잘하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그 지식 정보를 인출하는 증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찾는 거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이게 사람 얼굴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를 볼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추론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메디컬 데이터도 여기 지금 질본에 대한 만약에 그 원문이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를 좀 달아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네. 현재 추세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망을 가지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도 아니라고 생각이라서 정말로 검증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의사협회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챗GPT한테 아마 이렇게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러고 아마 이게 표준화될 것 같긴 한데 이 검색 예를 들어서 뭐 모발 이식의 가장 빠른 방법 이런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결과를 내주긴 하는데 그 앞에 이 단서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의료적이라서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정말 프로페셔널한테 인제 의학적 받아야 된다 이렇게 꼭 붙이도록. 예.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론 인제 이게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효과 봤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료인의 불신에다 의료 서비스나 불신에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사실. 예. 요런 것들을 예. 제가 그럼 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가정용 뭐 의료 장비, 의료 검사 장비 이런 데다가 적용을 시키면 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배달 로봇이나 아니면 인제 그러니까 사실 그때 여러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든 누구든 배달 로봇을 만들고 그 배달 로봇을 이제 약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사실 그러니까 약이랑 음식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두 개를 서비스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물어보면 "야 약을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답을 해 버리면 이거는 사실 차원이 달라지죠. 예예. 아, 재밌다. 네. 참 세상이 정말 달라진다. 네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CE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게 챗GPT가 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지 이미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스며들기 있기 때문에 CES에서도 AI를 메인 캐치프레이즈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주로 이런 뭐 스타트업들이 신기방기한 뭐 장비나 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배포하잖아요. 근데 인력적인 개발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AI 그거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오픈 AI의 챗 GPT라든가 구글에서 개발하는 것들이라든가 그거의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어차피 뭐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빌려서 쓰면 좀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또 결과도 낼 수도 있고 개발하는 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큰 기업이 또 작은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면서 하나의 집단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렇게도 될 수는 있겠네요, 나중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뭐 대통령도 뭐 그 GPT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반대로 이게 구글이나 MS에 종속당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안드로이드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구글 맵 뭐 한국에서 네이버 맵을 씁니다만 사실 구글 맵 때문에 뭐 그거 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거기다 검색도 들어가고 구글도 사실 지금 챗GPT를 가장 지금 그러니까 그 CEO가 코드 레드라고 하죠. 코드 레드. 이건 코드 그렇죠. 레드다. 거의 그렇죠, 지금. 예예예. 그래서 이거 지금 검색을 안 해 버리면 구글 안 써 버리면 이거 말이 난리 안 났다, 되니까. 지금. 625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예. 지금. 구글은 안 해, 지금. 아까 대칭되는 서비스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오픈AI가 맨 처음에 치고 나가서 챗GPT를 보여주고 있지만 구글에서 반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원래는 이전에 갈랙티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며칠간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오픈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비스를 며칠 만에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픈 AI에서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나오니까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은 내부에서 쓰지 않고 공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반이라고, 음유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출시했고 두 가지 서비스가 아마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그중에서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아바에 나온 노래처럼
승자 독식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승자가 독식이 되면 많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어제 구글 주가가 8% 빠졌어요. 아, 공개하고 나서. 근데 이게 옛날 노키아도 이게 기술적 측면에서 의료는 떠나서 보면 이게 원래 그 전에 뭐 워낙 성공한 어떤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성공한 기업이 이 피봇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구글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지금 오픈AI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자기 검색 빙이라는 검색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오픈AI 돈을 투자를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거 구글은 자기 생태계를 아까 이제 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걸 지금 구축하잖아요. 두 개의 싸움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원래 오픈AI만 있었으면 사실 구글하고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MS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진영은 쫙 가는데 이 구글이 진짜 그러면은 이 검색의 그 매력에서 나와서 이렇게 AI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되게 더 재밌는 건 오픈AI의 사실 핵심 엔지니어들은 다 구글 출신이에요. 네. 재밌네 진짜. 네. 야, 흥미진진한 싸움이다 이거 진짜. 그러게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한 원장님 그 모발 이식의 그 방법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시고 한번 답을 주세요. 그래야겠다. 물어봐야겠다. 네. 사실 저도 모발 이식 그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기술이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면 사실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이때까지.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 뭐 해외 다른 병원에서 그걸 찍어서 공개해놔요. 왜냐하면 자기 네. 클리닉 이런 걸 한다는 거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와서 병원에서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다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구글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챗GPT로 배워야 되나, 이제 빠니에서 배워야 되나,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든 AI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영역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사들의 영역에 지식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같이 피드백을 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쭉 아마 가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거를 개발한 데가 나오지 않을까요? 국내에는 모르겠고 존스홉킨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같은 데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자기들 신뢰성을 의사들이 검증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시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국내 대학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어차피 국가 그 연구비 이거 몰래 이렇게 이제 챙겨 먹는 거라서 수료는 요란한데 좀 들은 게 없죠. 뭐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민영 병원 해외 쪽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메드 이런 데서 나올지 몰라요. 스타트업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회들을 이 틈새에 있는 기회들을 또 보는 또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계속 활발하게 지금도 뭐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의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창의적인 학문은 아니거든요. 의학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와 많은 수의 의사들이 경험적인 학문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메디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 AI처럼 딥러닝이나 이런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풀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의학에서 원리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활용하고 또 실수를 줄여나가는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병원에 와서. 많은 활용도가 있고 가장 주의 깊게 가장 널리 가장 먼저 어쩌면 사용될 수 있는 게 학생들 리포트 뺏기는 거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의료일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그 챗GPT, 오픈AI 그리고 구글의 바니가 과연 둘이서 치고받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우리는 굿을 보고 떡을 먹으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좋은 기술이 우리 그 메디칼 테크 기업들이 잘 흡수해 가지고 보다 나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신세계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또 전문가들 모시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의사 국가고시 겨우 통과했을 것 같은데 전마도 겨우 통과했다니까 비슷하다 나하고 수준이. 몇 년 안 아니, 근데 남았습니다. 세계 중요한 1등을 거는 얘는 계속 더 똑똑해진다는 이야기야. 더 똑똑해진다. 어제 다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 계속 올라가잖아. 예, 사람이 쓰면 쓸수록 연식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아지자 몸이 둔해져. 그래서 와, 졌다. 어쩔 나는 수가 없어. 졌다. 어쩔 야, 수가 벌써 없어요. 졌네. 그래서 그래 우리 보니까 야, 참 미래가 밝다. AI가. 그리고 얘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 근데 계속 이것만 해요. 그래서 아, 미치겠네, 진짜. 이길 수가 없네. 네.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예, 같이 예, 잘 예. 활용해서 잘 활용해서 잘 잘 데리고 쓰다듬고 해야 하겠어. 잘 잘 활용하셔야 써야겠다. 돼.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메디온테크 AI가 과연 의료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시장이 경쟁과 상황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 또 즐거운 또 주제로 또 그동안 메디온테크는 어떻게 건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두 분 전문가들도 다음 방송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